이렇게 책이 두 줄이에요. 두 줄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횡단을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을 거쳐서 이집트에 갔었는데요. 중간에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집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망 선언을 하면은 모든 의료진이 일을 하고 있다가 손을 놔요. 제가 원래는 성격도 되게 유유부단하고 싫은 말 못하는데 책임자로 가운을 입고 있으면은 그게 다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알라딘 망곤당TV 여러분, 남궁인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집은 일단 집 자체가 거의 서재입니다. 집이 저희 친구들 말로는 책이 증식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점차 집을 잠식을 해서 저희 집에 방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거의 서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 있는 책장이 한 2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작업을 하는 글을 쓰는 방에 있는 서재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집 자체가 서재여서 집에 계속 책이 어떻게 증식을 해서 굴러다닙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항상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바닥에 쌓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느 날 하루 날을 잡고 모조리 책을 2줄로 꽂았더니 바닥에 안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책장이 전부 다 이렇게 섞였습니다. 2줄이 생겨서 책 한 권 찾으려면은 모든 책을 다 뽑고 할 때도 있어요. 뭐 내일 방송인데 갑자기 책이 없다 이럴 때는 어마어마한 볼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 서재는 대체로 한 5개쯤 공간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2개 정도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방은 제가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주로 많은 글을 썼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제 메인 서재입니다. 이쪽이 주로 시집이고요. 이쪽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을 쌓아놓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독서를 합니다. 건너에 창을 보면서 노래도 들으면서 조용히 저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고른 게 물건이에요. 이게 제가 현재 세이브 더 칠드런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에 대표가 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똑같이 그 직원 명찰을 저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 사진이 딱 있죠. 근데 이게 뭔가 책을 읽다가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알을 끼고 나가는 투쟁 같은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여기 옆에 두거든요. 그러다가 LG 트윈스 시구하러 갈 때도 이거 차고 이제 시구하러 가고 세이브 더 칠드런 행사장에 등장하는 물건인데 그렇게 제가 아끼는 물건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 받냐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공식 앰베서더로 각종 행사에 먼저 초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응급실에서 아동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세이브 더 칠드런의 이름으로 아동 보호 강의를 1년에 한 4-5차례 정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비전을 공유한다든지 등을 하고 있고 메인으로 제가 케냐 나이로비 빈민가 신생아 돕기 캠페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열흘 정도 케냐에 출장을 가서 모자 보건센터도 보고 현지 의사들이랑도 교류하고 많은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책이 나와서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신작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작가 활동을 조금 열심히 했죠. 그래서 약 50일 정도 프로모션 기간을 가졌다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여름 휴가를 냈는데 그 휴가를 학회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썼어요. 그래서 지중해 응급의학회가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응급의학회를 초청해서 열렸는데 그 3박 4일 동안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3개의 응급의학자들이 나와서 한 15분에서 길면 1시간까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거를 듣다 왔어요. 매우 흥미로운 강의들이었고 다른 나라 의사들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어떻게 지금 학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또 정말 분쟁의학이라는 저희 응급의학 쪽의 분야예요. 전쟁의학. 이 재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전쟁이 나면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할 것인가. 이 세션에 유일한 동양계 의사로 참여를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요. 팔레스타인 의사도 나오고 이스라엘 의사도 나오고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전쟁을 볼 수 있었고 또 아주 정말 극적으로
끔찍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가자의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홀로코스트를 멈춰야 된다, 제노사이드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주최 측이 끊어버렸어요. 정치적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현장이 놀라운 상황이어가지고 이건 제가 SNS에 따로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휴가를 맞아서 공부를 하러 갔고, 공부해서 또 본 거를 분쟁의학에 대해서 글로 쓰고, 이런 식으로 휴가를 다녀와서 다시 또 글을 쓰고 또 활동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몸 내 안의 우주는 제가 5년 2개월 만에 나온 신작이고요. 저는 이제 에세이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에세이스트는 사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끝없이 자기의 세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를 한 지가 오래되었고, 제 기본 베이스 토대가 되는 지식이 의학 지식인데, 막상 쉬운 의학 교양서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시장 조사를 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스트로서의 제 이야기를 의학 교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까지 있었던 의학 책들은 의학의 역사를 다루거나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저속 노화, 당뇨에 좋은 이런 식으로 딱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데요. 전 정말 의사들이, 바이탈과 의사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심장, 폐, 간, 신장 이런 장기들을 치료할 때, 근육 다쳤을 때 이런 것들 치료할 때 쓰는 학문적인 베이스를 작가의 언어로 누구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봐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요. 그게 이제 5년이 걸렸던 이유는 이게 시장에 왜 없는지 저도 알겠는 거예요. 이 의사가 모든 분야를 정확히 다 쓰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나마 저는 응급실 의사라서 모든 장기를 다 보니까 쓸 수 있었던 거고, 그게 또 막상 써놓으니까 독자들에게 그렇게 재밌게 와닿기가 꽤 어려운 지식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써놓고 쉽게 쓰는 내일년 임상의 사연들을 등장시켜서 거의 소설에 가까운 형식으로 표준 환자들을 등장시켜서 이 환자들 제가 진료해가면서 설명하는 구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데가 다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걸 정말 제가 5년 동안 의학이라는 그 자기 몸에 대한 지식을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게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저는 어쨌든 너무 당연히 의사로서 써왔던 단어들과 써왔던 지식 체계인데, 이걸 제가 그전에도 좀 쉽게 설명하는데 강점이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정통의학은 정말로 제가 그냥 혼자서 심지어 5년을 썼으니까 이게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래서 제가 시선을 다시 털고 이거를 계속 쉽게 바꾸고, 계속 제가 지식들을 이 정도는 과하다라고 해서 계속 삭제하고 털어내고 요약을 했어야 됐는데,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일단 가장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써놓고 이제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 적절한 환자분들을 등장시켜서 이걸 스토리를 짜는데, 막상 이 스토리를 짜는 건 꽤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 상상력 하에서 오늘 심장을 설명하기로 했으면 그날따라 심장 환자만 와요. 오늘 근육 환자를 설명하기로 했으면 그날따라 근육 환자가 오는 거죠. 그런 스토리를 창작하는 건 재밌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잡고 앉아서 책을 꾸준히 읽고 이런 게 되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 전문 용어가 갑자기 등장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대목이 나오면은 독자분들이 거기서 독서를 멈출까봐 어려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신경 쓰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업이 응급학과 의사고, 응급실에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낮 근무도 있고 밤 근무도 있고, 그래서 다른 작가님들처럼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보니 카페도 갔다가 집에서도 썼다가 틈틈이도 썼다가 시간을 내서 몰두해서 썼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썼다가 음악이 방해가 된다라고 이제 꺼놓고 썼다가, 그래서 본업을 계속 병행을 하면서 글을 계속 써나가야 하다 보니까 정해진 루틴 없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가장 잘 써질 때는 카페에 나가서 그냥 조용히 아무런 방해도 없이
없이 그냥 창밖을 바라보다가 글을 쓸 때고, 그 다음으로는 조금 집에서 쉬어서, 제가 그 병원에 다니면 상당히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쉬다가 글을 쓸 정도의 체력이 생기면은 이제 집에서 아무의 방해도 없이 글을 쓰는 그 정도를 선호합니다. 저는 평생 꿈이 글쓰기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어떤 계시를 받은 것처럼 문학이 정말 멋있다. 특히 저는 시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어느 순간 시들을 읽었을 때 딱 어떤 전율 같은 게 오는 게 있었어요. 이 글의 잘됨을 나도 조금이라도 따라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글을 남기고 싶다라는 어떤 희망을 아주 굳건히 가졌는데, 그 원동력으로 제가 33살에 만약은 없다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낼 때까지 10대 때부터 사실상 쉬지 않고 계속 글을 혼자 써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들을 모아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직접 작가 활동을 하면서 계속 글을 발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옛날의 원동력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넌 꿈을 이루는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글을 써야만 해. 넌 이걸 원래 좋아했었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하게 해준 원동력인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글쓰기란 어떤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과정은 생각보다 괴롭거든요. 아, 어디서 어떻게 풀리지? 아, 여긴 문장이 별론데. 근데 결국은 내 의도대로, 내 원칙대로 문장을 완성해서 기승전결을 만들고 나면은 일단 처음으로 글쓴이에게 주는 희열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의도대로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줄 때의 쾌감도 있고요. 또 그래서 제가 평생 쓰려고 했던 거인데다가 글쓰기가 주는 중독성이 계속 글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쓰기는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거를 저 스스로 정리를 하게 해주는데요. 몸 내 안의 우주에서도 제가 가장 아끼는 대목이 맨 마지막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죽음이란 게 의학 교과서에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는 건데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에서 가장 중증 환자를 출연시켜서 그 중증 환자의 생명을 제가 사투를 벌이면서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하는 그런 챕터로, 가장 짧은 챕터이기도 하거든요. 그 챕터를 만들었는데 다 써놓고 나서 아,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5년 동안 작업했던 이 책의 마무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끝난다는 게 너무 5년짜리 희열이었어요. 그 대목이.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목이자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구나를 저 스스로도 알게 해준 대목이자 어떤 쾌감을 주는, 글쓰기 쾌감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어서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제가 의대생 시절에는 사실 의대생들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량이 너무 많아서 되게 답답하게 고등학교의 연장처럼, 하지만 매우 힘든 고등학생처럼 살아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제 모토가 다른 대학생들이 하는 거는 다 해보자, 나도 다 해볼 거다 정도로 컨셉을 가지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거든요. 뭐 행사장 아르바이트, 고깃집, 인형탈, 그 다음에 출사, 탈수, 이제 길에서 뭐 전단지 나누는 알바, 설거지, 뭐 이런 다양한 알바들도 했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어학연수 갔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당시에 배웠고, 그 다음에 세계 일주를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세계 일주를 압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휴학하고 1년 동안 여행 이런 걸 못하니까, 저희 휴학이 안 되니까 비행기를 안 타고 이집트에 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러시아로 나가서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횡단을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을 거쳐서 투르키예랑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에 갔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당시에 너무 옛날에 여행을 해가지고 제가 카드가 없었어요. 그리고 현찰만 들고 다녔는데 중간에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집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카이로에 가서 비행기표를 사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불법으로 여행자에게 이동직을 알선해주는 유태인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브로커를 찾아가서 제가 팔레스타인 사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접시를 닦았는데 심지어 팔레스타인 사장이 너무 스윗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요리도 시키고 해서 제가 요리도 해서 내고 그래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카이로에서 비행기표를 사서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다 대학생 때 경험했던 것들인데 지금 20년이 얼추 지났거든요. 저는 시리아도 다녀온 적 있고 레바논도 갔었고 이스라엘에선 일도 했고 팔레스타인 사장 밑에서 일했고 이집트도 갔고 그리고 중국어도 하고 러시아도 갔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입니다. 거기가 모조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어도 그런 일들에 적어도 그 사람들 다 만나봤고 경험해봤으니까 세계 시민으로서 그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달까요? 옛날에 다양한 일들도 경험해보고 외국어도 배워보고 분쟁 지역도 그때는 생각보다 평화로웠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화약고라고 했었어요. 그때도 여기 진짜 위험하다고 했었는데 20년 이후에 세계가 더 이렇게 전쟁을 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진 세계 시민이 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응급학과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응급학과 의사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야 막 응급과?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많았는데 응급학과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응급실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서 지금은 되게 대중적으로 좀 친숙한 과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그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꽤 많이 했고요. 근데 응급학과가 학문적으로 상당히 넓어요. 깊지 않은데 넓습니다. 인체의 모든 걸 다 봐야 하니까 가슴이 아파도 봐야 되고 머리도 아파 그러니까 눈, 코, 귀까지 모든 걸 다 봐야 되는데 저는 그 학문적인 경계가 꽤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평생 눈만 보거나 평생 귀만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을 아는 게 저는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이라서 의사로서 나는 귀만 보고 딴 건 몰라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학문적인 게 좋았고 또 결정적으로 바이탈과라서 죽음을 보는데 의사로서 죽음을 책임지는 의사가 꼭 되고 싶었거든요. 사망선언을 한다는 게 사람이 언제 죽는지 바이탈 사인을 어떻게 보는지를 책임지고 그걸 공부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과, 외과, 신경외과, 응급학과 거의 4개 과에서 대부분의 환자를 사망선언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또 많이 했었거든요. 이 죽음을 책임지고 다양한 학문적인 경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매력적이어서 응급학과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일을 겪고 와서 바로 그 글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제가 이제 몰입이 거기 되다 보면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일들 살인사건이라든지 화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고 와서 바로 남긴다기보단 메모만 해놓고 조금 약간 감정이 묻어지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거를 제 사실은 응급실 얘기들은 완전히 거의 창작에 가깝거든요. 창작할 때 사용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끔찍함을 견딜 수 있는 거는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출근을 하면은 제가 완전히 책임자입니다. 제가 사망선언을 하면은 그 모든 의료진이 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사망선언을 딱 내린 순간 이 손을 놔요. 죽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흔들리거나 제가 판단을 잘 못하거나 제가 뭔가 감정적으로 괴로워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제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 의료진 10명 정도가 다 어쩔 줄 몰라요. 지시가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책임자로서 정확히 제가 아는 바대로 이 병원의 인력 구조가 합리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 정확한 엄정한 판단을 딱 내려줘야만 합니다. 제가 원래는 성격도 되게 유유부단하고 되게 어떻게 싫은 말 못하는데 그 책임자로 가운을 입고 있으면은 그게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근데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었을까 이렇게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다 책임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하필 살해 피해자도 보고 이렇게 화재 현장도 보고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책임자여서 그런 사회의 일이 저에게 그게 주어졌으니까 그런 난 책임자니까 힘들어해서는 안 돼. 그럴 권리가 없어. 여기서 엄정하게 잘 해야만 내 사회에서의 일을 완수하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이런 것들이 견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텨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 손이 타인을 쓰다듬을 수 있게, 잘 쓰다듬을 수 있게 진화했대요. 다른 동물은 이게 쓰다듬기가 어려운데 사람 손이 딱 쓰다듬을 수 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사람은 이게 뭔가 살이 닿았을 때 뇌에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위로를 주고 있구나, 나에게 뭔가 감정을 전하고 있구나를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터치가, 특히 의사가 와가지고 어떤 정강이 같은데 이렇게 터치한다든지 이마에 손을 짚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강력한 위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어떻게 눈치를 챌 수가 있냐면 눈을 봐요. 실제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눈을 되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잘 알아들었는지 아닌지, 공감을 하고 있는지 맞는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의 눈알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은, 제가 딱 어려운 단어를 얘기하자마자 눈알이 바로 흩어져요. 그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눈알을 보고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눈알이 흩어지면 안 되는, 그 눈만 봐도 방금 이 사람 좀 위로를 받으셨구나, 좀 마음 편해지셨어가, 이 눈알이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져요. 제 의사의 노하우입니다. 말을 할 때 눈을 보고 눈이 편해지면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느껴요. 편해지셨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의 신체 접촉을 어떤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보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저만의 약간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망건당TV 여러분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책을 좋아하던 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글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활자는 사실 단순히 활자 의미를 넘어서 어떤 다양한 사회 활동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이해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세계를 구축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책들 읽어주시고 또 사회에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파이팅!